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12월 2일 월요일, 이번 달 첫 주 월요일, 오늘도 부산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들로 첫 시작이니까 큰 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 전세, 아파트 월세로 갈게요. 그 다음에 선도지구, 호가가 급등한데도 탈락단지는 8천만 원, 1억 정도 떨어졌다. 월세가 많다. 그 다음 방배동의 아파트 기부 체납을 줄이고 사업성이 올랐다. 리모델링 이야기도 있고요. 네, 전세값, 전세가 매물이 별로 없다. 빌라 전세 무서워서 오피스텔로 옮겨간다. 분양권. 이 글로벌에 임대 하인스가 들어오고 있다. 네, 임대 시장. 우선 제가 제목 체크부터 우선 해드리겠습니다. 시장 규제 파트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장 하도고요. 네, 규제는 대출 규제 여전히 내년도에는 3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재건축 관련해서 사실은 법 개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활성화시키려는 부분들이 있지만 대출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이게 지금은 사실 가장 큰 하도입니다. 청약 분양 파트에서는 수도권의 마피들이 이제 쏙쏙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답니다. 사실 계속 기사들은 수도권 같은 경우 청약은 완판되고 계속 마피가 거의 없다는 식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서울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를 하고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면 서울에 생각보다 마피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곽 지역도 많았지만 안에 이제 노동한 마영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강남 쪽에도 마피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말이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사업성, 기부 체납 관련해서 기부 체납을 최대한 줄이고 기부 체납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인다. 예전에는 이제 용적률을 무조건 높이는 사실 허용 용적률보다 현황 용적률을 더 높이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소형주택이나 아니면 건물 기부 체납 이런 것들, 그다음 플러스 임대주택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기본 체납을 최대한 없애려고 합니다. 사업성이 그만큼 분담금을 논외로 치고 분담금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환급금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분담금은 어느 정도 낸다고 생각했을 때 최대한 오히려 고층으로 올라가는 게 공사비가 거의 1.5에서 2배, 정말 초고층 이상 올라가 버리면 2.2배가 들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결국 기부 체납을 최대한 줄인다. 이런 것들로 계속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지금 이 청약 분양 아파트는 신축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아파트는 신축 말고 이제 구축을 본다 하면은 준신축이나 이제 구축도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사실 신축으로 얼죽신이지만 얼죽신으로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준대장인 아파트, 구축 아파트로 이동을 많이 했는데 서울뿐만 아니고 지방도 거래량이 금매 위주로 흘러가고 있지만 거래량이 많지는 않고요. 거래가 안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근데 대신 전반적으로 전체를 볼 때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특히 서울도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비아파트 시장도 보면은 연립 빌라 이런 데는 매매 전세보다 이 수요들이 오피스텔의 전월세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비아파트 시장도 막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 오피스텔과 비아파트지만 오피스텔과 이제 구축, 신축 이런 데의 이제 전세도 표현은 기사는 씨가 말랐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씨가 마른 게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 금융 비용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자금 풀린에 의해서 전세를 금액을 밑으로 내릴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될 수 있는 전세 매물이 없다는 말이죠, 사실은. 그리고 아니면 오히려 이제 더 빨리 자금 플랜에 맞기 위해서 거래를 막 하기 위해서 이제 전세 물건들이 나온 그런 물건들이 없다 뿐이지 사실은 전세가 정말 기사처럼 씨가 말랐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지방에 역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거에 이제 한 2년, 4년 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지금 정리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사실 정리를 웬만한 것들 뭐 괜찮은데 아니고는 정리를 싹 다 정리를 하시면서 오히려 서울로 올라가시는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 특히 실거주로 지방 같은 경우는 흐름을 뭐 갈아타기나 아니면 평수를 올리거나 아니면 평수를 내리거나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투자 개념보다는 그런 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 뭐 적게 보이지 실제적으로 이제 금액대의 소위 말해서 작은 플랜에 의해서 뭐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의 전세 물량은 꽤 있습니다. 전세를 찾아보시면 전세가 없진 않습니다. 근데 이 과거 한 5, 6개월, 3, 4개월, 짧게는 5, 6개월 정도의 금액대 싼 급전세들이 물건이 많이 빠졌다. 그렇게 이제 좀 판단하시는 게 더 낫고요. 그리고 임대 시장의 지금 큰 하도는 그 뭐 병원도 그렇지만 금융도 그렇고 지금 임대 시장도 외국 기업 하인스라는 외국 기업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비아파트 시장뿐만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임대 사업자 정부가 민간 임대를 주면서 외국 기업한테도 이게 허용을 하는 식으로 흘러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전세 시장은 아마 조금 어렵지만 전세는 사실 외국에는 전세라는 개념이 통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월세 시장으로 아마 들어오게 되면은 일부 이게 전체 시장의 흐름보다는 여기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아웃라인 소위 말해서 본인들이 기준을 잡고 전 월세 시장에 뛰어드느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의 월세 임대인 분들도 또 그 기업들도 그렇고 이걸 따라서 하겠죠. 그렇다면 예상하건대 사실 그 하나의 한정된 시장에 새로운 경쟁 체제가 생기면은 사실은 임차인한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 하인스라는 이 기업이 오픈을 했을 때 사실 본인들의 기준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월세 시장이 향후 이제 더 뭐 임차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사실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판단할 수 있고요. 경쟁으로 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하죠. 그러니까 어, 보통 이제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그 우리가 상상을 할 때 도심 낙후 지역이라 하는데 그냥 뭐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조소유층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부산으로 치면은 뭐 어느 지역에 가면 이제 과거의 원주민 어르신들이 사는 원도심 지역들이 있습니다. 좀 낙후된 지역들이 있죠. 그리고 특히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을 가나 웬만한 그런 데가 있고 뭐 거기를 이제 재개발, 특히 재건축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런 뭐 어디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이제 주택이나 이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지역들을 이제 복합 개발이 이제 조금씩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 중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특정 문화거리나 아니면 이런 식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들어왔다가 임대료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구경거리가 많아지니까 유동소비 인구가 많아지니까 바로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사실 뭐 처음에는 상권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제 중심 상권을 보면은 공실이 띄엄띄엄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대형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사실 그 기업들은 월세에 플러스 광고 효과, 소위 말해서 광고비를 그 안테나 매장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높은 임대료를 버틸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 업체들, 대형 업체들이 이제 하다가 사실 외곽으로 원 이제 뭐 그 임차인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거리를 형성시켰던 분들이 원 거리를 위해서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원 거리들도 뭐 사실 투자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다 보면 어, 수익률 세팅을 위해서 임대료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다 빠져나가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동으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부산만, 뭐 강안리만 본다면 사실 강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플러스 해서 뭐 사실 뭐 다가구 주택, 특히 이제 상가주택 이런 것들을 뭐 건설 용도로 해서 뭐 투자가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건설을 많이 요즘 보면 블로그나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 보면은 뭐
뭐 근생을 바꿨다, 뭐 작은 연립 빌라를 근생 바꿨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세팅을 바꿔서 수익률을 높인 다음에 2년, 4년 뒤에 이걸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올스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 1선, 강할리 1선도 2선, 3선으로 흘러가고 2선, 3선도 다시 이제 밀락동 넘어가고 뭐 다른 쪽으로 동방오거리나 이쪽으로 다 흘러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수용 쪽으로 넘어가는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특히 바닷가 일선 라인이 사실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거기는 이제는 월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 뭐 일반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1선에서 1.5선을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 초창기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내가 아무리 맛이 좋고 뭐 홍보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고 오는 게 막가 홍보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특정 단지 그러니까 특정 위치는 특히 강할리 같은 해운대 같은 경우는 바다를 보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랑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하도다 그만큼 이제 특히 일반적으로 플러스 이제 배민이나죠 배달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사장님들이 이제 그 배민을 안 쓸 수가 없는데 배민을 쓰고 나면은 광고비나 이제 업체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오늘은 12월 달 또 첫째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큰 틀로 시장은 현재 금리나 대출 규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양 청약률이 조금씩 뭐 완판되는 데도 있겠지만 떨어지고 수도권 마피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은 역시 이제 PF 대출은 계속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성을 하려고 하는 살아남기 위한 서로의 핵심 목표가 기부 차익을 줄여서 사업성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도 지금 흘러가고 있다. 특히 사업성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요. 아파트는 구축 거래가 줄어들고 있고 비아파트 시장도 이제 전월세, 전세, 월세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 구축도 뭐 매매 이런 것들 매매나 전세 물량이 적어진다기보다 한 2, 3개월 전에 이제 금매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약간은 지금 서로의 특히 그리고 겨울은 거래량이 또 비수기입니다. 예. 거래량이 없는 시점이고 내년 초에 이제 사실 올해 하반기나 올해 하반기 다 끝났죠. 12월 달이나 내년 초쯤에 이제 정부 개편 뭐 이제 보통 비서관 장관들 바꾸고 또 연초에 이제 개편안이 나오거든요.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뭐 부동산 시장으로 또 금리나 아니면 뭐 대출 이런 것들이 좀 더 윤곽이 드러나면 이제 달라질 것 같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특히 배달 사실 수수료 문제 때문에 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뉴스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자 부동산이었습니다.